원소스 멀티유즈,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음악, 영화, 게임 등 여러 매체로 변용해 사용하는 걸 말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기 공룡 둘리가 있죠. 무려 1983년에 연재된 만화인데요. 그런데 둘리라는 캐릭터는 지금의 아이들도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0년간 연재되었던 인기 만화 아기 공룡 둘리는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로, 어린이 뮤지컬로도 만들어졌고 아직까지도 의류나 문구류 등의 캐릭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같은 선상으로는 웹툰과 웹소설이 유명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미생 같은 작품들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매체 간의 경계가 무너졌죠. 서론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저작권 침해 사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차 원 저작물을 각색, 수정, 변형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따라서 그렇게 탄생한 2차적 저작물들이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저작권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침해하고 뒤늦게 당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바로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해외의 만화나 영화를 번역해서 자막을 붙여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독학을 하던 바로는 이 공부법이 꽤나 효과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로 했죠. 바로는 외국의 영화나 만화를 번역해서 블로그에 공유했습니다. 영어 실력도 쑥쑥 늘고 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자 바로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어요. 정식 우리말 번역본이 없는 영화를 번역해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뜬금없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의 게시물도 다 삭제되었죠. 바로는 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되었을까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전송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번역과 같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작에 대한 번역권도 저작자의 권리 중 하나라는 말이죠. 따라서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번역 저작물을 만들게 되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번역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블로그에 업로드해서 전송권을 침해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데도 위법이 되나요? 누군가에게 저작물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저 블로그에 올린 것뿐인데도 전송권 침해가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반드시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적 이용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동은 마치 사적 이용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블로그에 방문한 사람들이 저작물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온라인에 저작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꼭 저작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복제권, 전송권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저작물 이용자이면서 창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올바른 창작 활동과 정직한 저작물 이용으로 저작물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